11페이지 상하수도 먹는 물 수질 기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을 기존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론 시간에도 프린트로 몇 번씩 나눠드렸는데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프린트로 다시 나눠드리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수치들이 좀 반복되는 거를 좀 위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오늘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그래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프린트를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도록 하고, 오늘 실강 들으시는 분들도 프린트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그 프린트를 잘 보시면은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고 해서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상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건강상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 기준을 잡지 무해 영향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유해 영향을 빼고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고요. 건강상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독제와 소독부산물에 관련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심미적 영양물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 마지막이 방사성 물질인 방사능에 관한 기준. 이렇게 6가지로 구별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일부러 원래는 얘네가 1번, 2번, 3번, 3번 다 이제 법에서는 되게 길쭉길쭉하게 나온 건데 표로 조금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표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일단 미생물에 관한 기준부터 보시면 항목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너무 항목들이 많아서 암기하시기가 또 힘드실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일반 세균이나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그래서 일반 세균, 총대장균, 대장균이라는 것까지 세균이랑 대장균은 거의 대부분 100이라는 수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세균은 1ml 중 100CFU라고 했는데, CFU는 그 일반 세균의 진락수를 계산하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콜로니 포밍 유니트라고 되어 있는 걸 줄여서 CFU라고 하니까 100이라는 수치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다만에 대해서는 뭐 연구소 하시는 분들은 다만까지 외우셔야 되겠지만, 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다만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총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도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대장균이나 분원성 대장균군도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그러면 100이라는 수치를 그래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라. 나머지 분원성 연쇄상 구균이나 녹농균, 살모넬라, 쉬겔라 이런 것들은 250, 그 다음에 아황상 환원, 현기성 포자형성균은 50, 여신이아균이라고 하는 건 2리터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건강상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물질 동그라미 쓰시고,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 납, 비소, 셀레늄, 시안, 브롬산염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비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셀레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이게 가장 최근까지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나왔던 항목들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냐 하면, 다음 중 심미적 영양물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 이런 물질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비소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것들을 껴놓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출제됐었던 것만 체크를 해놓지만 나머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납, 비소, 셀레늄, 시안, 브론산염까지 해서 묶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제가 거의 옆에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0.01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시험 문제 요즘에 출제될 때 여기 건강상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기준 농도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납이나 비소, 셀레늄, 시안, 브론산염은 0.01을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브론산염 옆에 잠깐 보시면 수돗물이나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신춘수 및 오존으로 살균이나 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를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론산염 같은 경우에는 언제 형성되냐면 오존 소독했을 때 생기는 소독부산물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브론산염은 오존 소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산물인데, 실질적으로 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는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에 해당하는 기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강상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물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그 소독제 및 소독부 산물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온산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불소, 수은, 크롬, 카드뮴 이런 것들은 뭐 불소는 그렇지는 않지만 수은이나 크롬이나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금속류잖아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질이라고 보시는 거고 암모니아성 질소 헷갈리지 마시고 암모니아성 질소 무기성 질소거든요. 앞에서 아까 질산할 때 유기성 질소 거쳐서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다 무기성 질소예요. 그래서 무기 물질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붕소나 스트론튬 들어가 있는데 스트론튬, 우라늄 많이 헷갈리시는데 스트론튬, 우라늄도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물질에 해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론튬이랑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사능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트론튬 중에서 스트론튬은 두 가지로 대별이 돼서 스트론튬 옆에 SR90이라고 써져 있는 스트론튬의 그 분자식이